이제 또 문제 봅시다. 우리 교재 547페이지 펴져 있으시죠? 자, 다음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자, 그럼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9억 8천만 원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7억 9천이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천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부가가치세 받았으면 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의 세금계산서에 9억 8천만 원 다 쓸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1번 칸에 9억 8천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9억 8천이라고 쓰고, 그런데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가산세 1%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번 가산세로 와서 우리는 62번 칸에 1천만 원이다라고 써서 10만 원을 내도 되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64번에 1천만 원이다라고 써서 이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택1 하시면 돼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TAT 2급은 가산세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TAT 2급은 64번에 집어넣어요, 주로. 근데 걔는 왜 집어넣냐면 얘네들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어차피 안 나와. 그래서 집어넣는데 자산세무 2급은 또 여기에 집어넣어서 답이 나올 거예요, 주로.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K를 가지고 갈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는데, 어떻게든 1천만 원에 가산세는 1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1% 가산세. 자,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럼 과세의 신용카드니까 3번 칸에 2천만 원에 200 나오도록 3번에 2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현금 과세 매출액이 1억 1,550만 원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분이 1억 1천만 원이고, 아니 1,10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이 55만 원이에요. 그럼 자, 둘 다 부가가치세를 받았죠.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에서는 1,000만 원의 별도고, 부가세 받았는데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한 거는 과세 거래인데 증빙 아무것도 안 해준 거죠. 그러면 과세의 기타에 5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번 칸에 먼저 1,000만 원을 더해서 3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1,000만 원 올려주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분에 미발급분 50만 원을 4번 칸에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직수출액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럼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5천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 4,400만 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건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겠다는 거죠. 400만 원을. 그러면 마이너스 400만 원이다라고
278번 칸에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 400만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계속 이 위치들 쓰니까 눈에 익죠. 그래서 제가 입력하다 보면 눈에 익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매입 자료에서 1번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인데 원재료 매입분 6억 2천,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 9천,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 1,000만원. 이거 다 합치면 7억 2천이네. 그죠? 세 개 다 합치면. 그럼 제가 먼저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먼저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접대 목적은 일반이니까 일반 매입은 6억 3천,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에 9천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먼저 일반 매입에는 6억 3천만원에 6,300만원이고 고정자산 매입은 9천만원에 9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입력했으면 이 중에 불공제가 접대 목적 매입분이 있죠. 그럼 16번 클릭해서 접대 목적 매입분 1,000만원에 100만원은 위에 10번 11번 중에 불공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50번 칸에 자, 다음 이익이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300만원 있대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30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번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님. 제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여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고 하면 자진 발급합니다 하면서 막 그 기계가 말을 할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희망 안 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과세 매출했다고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으로 해서 이제 포스가 벤사로 연결해서 신고하도록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제조업은 그런 거 상관없어서 신경 쓰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다음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데요. 그럼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지금 여기 화면 보이네. 바로 54번 칸에 만원. 안 보이시는 분은 19번 클릭하시면 보이죠? 여기에 만원 쓰란 이야기죠. 이번엔 예정 누락분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가산세 없어요. 이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정말 지금 딱 우리가 지금 책에 있는 74회차 이전의 차들이죠. 60회차들하고 거기는 1년 6번 시험 중에 5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제위원들은 가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점점 뒤로 가보시면 얘네들이 점점 어렵게 내지 가산세를 너무 포인트로 안 잡아요. 그래서 과거하고 조금 틀려졌어요. 과거에는 가산세 위주로 저도 수업을 했는데 이제 가산세가 그렇게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가산세 버려봐야 이 전체에서 몇 점 안 돼요. 1점 아니면 2점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가산세 때문에 제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 뭐 잘 모르겠으면 근데 내가 인지해서 다 풀면 당연히 좋은 건데 뭐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매달리는 건 일반 전표 하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음 회차로 넘어갑시다. 557페이지 557페이지 회사는 이제 대원전자 278번 278번 대원전자로 들어가시고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 12억 4,300만원 별도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세금계산서 과세의 세금계산서니까 1번 칸에 12억 4,30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신고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에 1번 칸에 12억 4,300만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2번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했대요. 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저하는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 간주공급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간주공급했으면 우리는 과세거래의 기타 사업상 증여고, 간주공급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시가를 사용할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을 우리는 과세의 기타 4번 칸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019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750만원 중 50%를 회수했대요. 자, 대손금은 원래 버젯 포함된 건데 이 중에 절반을 회수했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110분의 10이 우리가 이번에 회수했으니까 거꾸로 내야 되겠죠. 그죠? 회수했으면 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쓸 거예요. 그럼 저는 산수 못하니까 2,750만원의 절반이에요. 나누기 2. 그럼 1,375만원이고 여기에 세액은 제가 11로 나누면 세액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125만원이 대손세액 회수한 거네요. 그러면 플러스로 이번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당한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받았으면 내야지. 그래서 125만원이다라고 플러스로 써줘야 되겠죠. 얘는 최근 기출 문제까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호 기억 잘하자라고 전에도 강조했었죠. 자, 다음 이제 매입이네요. 다음은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8억 원에 대한 내용이다. 단 아래 기계장치 이외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없다.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 있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게 500만원 있고,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이 5억 6천만원 있고, 그럼 5억 6천5백만원이 매입액이고 일반 매입이고, 2억 3천5백이 고정자산 매입이고, 뭐 지연 수치했다 하더라도 이번 신고기한 확정 신고기한까지만 지금 바로 신고하면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가산세는 남겨놓더라도 일단 뒤에 하고 얘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2천만원 포함되어 있어도 집어넣고 가산세만큼 공제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일반 매입에 5억 6천5백만원에 5,650,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에 2억 3천5백에 2,350만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접대 목적 구입한 500만원은 불공제 사유니까 16번 클릭해서 50번에 500만원에 50만원 써서 얘를 줄여주고, 다음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취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26번 클릭해서 지연수치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 2천만 원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다음 기타 자료에 2020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150만 원이다. 그럼 21번 칸에 얘도 그냥 제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기억하자라고 한 게 자주 나와요. 그럼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다고 인지만 하고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고 세부남 최소화 과정 전자신고세액 공제 생략 부가가치 신고서 이후에 가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 생략. 그럼 다 끝났네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또 저장 버튼 누르면 끝. 이번엔 167페이지로 가서 567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79번 주식회사 국보 279번 주식회사 국보. 자, 이번에는 이 2번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입력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오늘 입력 안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했어요? 자, 이번 볼게 보니 한가하고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확정신고서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확정신고서로 다들 문제없이 잘 들어갔으셨을 거고, 자,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이 1억 원의 별도면 얘는 1번 칸에 1억 원이라고 써주면 되고, 1번 칸에 두 번째 위 1번 외 카드 매출이 440, 현금 영수증 매출이 110만원, 현금 매출이 44만원 발생했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은 같이 해서 500만원이고, 그리고 기타에 40만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금액이 신용카드 카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에서 500에, 그리고 과세 그랬는데 현금화 매출한 거 40만원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다음 상가 임대 관련 확정신고 기간 동안의 간주 임대료가 160만원이래요. 그럼 간주 임대료는 과세의 기타라고 했죠. 간주자 붙는 거는. 그럼 여기 160만원 대주면 200만원의 별도가 되겠죠. 자, 다음 우리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이 $10,000인데, 자, 수출 신고일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쓸 일 없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쓸데없이 줘요. 그럼 선적일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면 1,000만원이 되네요. 그럼 수출이니까 우리 영세율의 기타에 6번 칸에다가 1,00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고, 1,000만원. 다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매출금 154만원이 회수됐대요. 그럼 나누기 10이라면 14만원 회수했겠네요. 14만원이 대손세액이었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번엔 받았으니까 플러스로 14만원을 써줘야 되겠죠. 플러스로 14만원 써주고, 다음 6번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일반 매입분은 공급가액 7천만원이다. 그럼 7천만원만큼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일반 매입액이니까 7천만원의 별도면 7천만원에 700만원이라고 10번에 써주면 되고, 다음 7번에 위 6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더 추가해 줄 필요는 없죠. 그럼 7천만원 원래 넣어줘야 되는 거였고, 여기에서 공제 안 되는 거 16번 클릭해서 50번 간에 1,000만원에 1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0만원 있네요. 그럼 21번 칸에 5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문제도 완료가 되네요. 자, 다음 576페이지로 갈게요. 576페이지. 회사는 280번 소백산업이고,
이번 문제도 뭐 큰 특이한 게 없네요. 뭐 지연 발급이야. 지연 발급에다 공급가액 써주는 거죠. 그죠? 세액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은 받았으니까 어차피 들어가서 같이 써주는 거고, 얘에 대해 1,000만원에 1%인 10만원을 가산세로만 부과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예정신고 거니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을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기간 거 작성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얘는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1억 1,000만원에 1,100만원인데, 자, 여기 별표 있는 거 따라가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1,000 벌써 100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린 기간 신경도 안 써도 되게 금액 깔끔하게 줬죠.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하면 1억 1,000만원에 1,1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가산세 가서 지연 발급에 1,000만원이다라고 써주면 되죠. 다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바로 아래 보이니까 얘들이 같이 할 거면 850만원에 85만원 되도록 3번 칸에 써주면 되겠죠.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두 개 같이 어차피 합칠 거니까 850만원을 3번 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85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현금 영수증 미발급했는데 과세 매출액이면 우리는 과세 거래에 증빙 없는 4번 기타에 10만원에 만원, 4번 칸에 10만원에 만원. 그렇죠? 자, 다음 이제 매출은 다 입력했으니까 매입 자료 보면 세금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 아래 다 세금계산서니까 세 개 같이 볼게요.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구입대금. 그럼 원재료만 일반 매입이고 인테리어하고 트럭은 고정자산 매입이네요. 그럼 3천에 300, 얘 둘이 다 합치면 3천에 300. 그럼 10번, 11번에 둘 다 3천에 300만원씩 써주면 되겠죠.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일반 매입,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한 금액 일반 매입액이 1,000만원. 둘이 다 같은 칸에 쓰는 거죠. 그럼 우린 41번 칸에 650만원에 별도로 쓰면 되겠네요. 650에 65만원. 그럼 41번 칸에 650만원에 65만원이다. 우리 시험 때 이 정도만 딱 나오면 다들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나올 텐데. 그죠? 얘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자, 다음 585페이지로 가서 585 회사는 281 도봉산업
도봉산업으로 들어가시고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문제 이번 것도 같이 볼게요. 이번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6개만 하면서 7점이네. 생각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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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수치 1점, 1점, 1점 이렇게 해서 한 개당 1점씩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럼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8억 7천이죠. 영세율 없음. 그러면 과세의 일반 10번 칸에 1번 칸에 우리는 8억 7천에 8,700 들어가면 되고,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1만 9,045원. 얘는 간주자 붙으면 기타라고 했죠. 이제 그 생각 안 나시면 제가 말한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간주자 붙으면 4번 기타라고 엄청 이야기 많이 했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우리 스마트하고 틀리게 K이름은 친절하게 과세거래인데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이랑 글까지 적어주잖아. 증빙 없으면 정규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는 과세거래면 다 여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고서 이것이 안 적혀 있는데 얘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 도와주려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1번 도쿄상사 제품 직수출이 선적일 환율에 의한 대금 450만원이 선적일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 직수출에 우리 그럼 영세율 기타죠. 그래서 450만원을 6번 칸에 써주면 되고. 자, 다음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공급가액 8억 1천만원 그리고 세액 8,100만원인데 일반 매입인데 공급 시기가 2020년 10월 5일이지만 1월 24일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4억 4,500만원 세액 4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지연수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면 문제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다음 달 10일이 넘어가면 지연수치가 시작인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지연수치가 되고 확정신고 넘어가면 미수치가 아니라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얘는 1월 25일 이전에 24일까지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해주되 지연수치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칸에 8억 1천만원에 8,100만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가산세 가서 지연수치에 4,500만원에 4,500만원에 0.5%. 가산세는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자, 다음 2번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 위 1번 항과 별개로 또 1억이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받은 게 1,000만원 더 1억 원이 더 있다는 거고, 9인승 업무용 차량이면 우리는 9인승 이상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불공제는 아니고 그러면 11번 칸에 1억 원에 1,000만 원만 써주면 되겠네요. 고정자산 쪽에서. 자,
1억에 1000만 원만 써주면 되고,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중 공제대상 일반 매입액이 990만원 부가세 포함. 그럼 900만원의 별도를 우리 신용카드 41번 칸 있죠? 14번에 41번인 거예요. 여기에 900만원에 90만원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얘는 환급액이 뜯네요. 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것도 끝이죠. 자, 596페이지로 가봅시다. (596페이지) 회사는 282번. 자, 이번에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익이 확정 신고서를 먼저 열고, 자, 매출 자료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2억 2천. 그럼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쓰면 되고, 직수출액이 8,800만원의 영원. 그러면 영세율 기타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매출 자료 두 개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과세의 세금계산서 2억 2천만원이다 라고 쓰고, 다음 직수출액은 8,800만원의 영원이다 라고 써주고, 다음 매입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이중 접대비 관련 매입액이 5,550만원 이외 나머지는 위 매출 자료의 과세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이. 그럼 지금 1억 3,200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접대 관련된 게 550만원 있고 나머지는 상품 매입액이니까 나머지는 불공제 사유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 일반 매입액이니까 전부 다 1억 3,200을 10번 칸에 1억 3,200만원 1,320만원이다 라고 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접대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16번에 50번 550만원에 55만원이다 라고 써주고, 다음 법인카드 매입액이 1,100 있는데 전액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액이라는 건 일반 매입액이라는 거죠. 그럼 14번에 41번으로 가서 일반 매입액에 1,100에 110만원. 자, 다음 예정신고 누락부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2천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1,000만원이 있죠. 그럼 둘 다 예정 누락분이니까, 자, 여기에서 매출의 세금계산서가
2천만 원에 200만 원. 매입의 세금 계산서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로 함. 그럼 전자신고세액공제 19번 클릭해서 54번에 만원. 다음 신고불성시는 과소초과환급 일반,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91일, 일단 91일 안 나오고 92일 나올 건데 그 조절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92일로 그냥 쓰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부가가치세 포상 가산세는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은 다 끝났으면 가산세 있는지 보는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계산해야 되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원 나왔죠. 그죠? 그럼 200에 100만원 빼면 100만원일 거잖아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 100만원을 가지고, 자 26번 클릭하고 71번에 100만원을 쓰고, 그럼 100만원에 10% 그리고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은 25%만 부과를 하니까 25,000원이 되고, 자 납부지연에 100만원이라고 똑같이 쓰고, 기간은 2020년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신고해야 될 거를 2021년 1월 25일 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 다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있는지 보는데, 예정 누락분은 일반 10% 일반 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은 누락한 게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에 얘마다 몇 번까지 썼다는가 하면 양이 많잖아. 그 시험 지금 뒤에 보면 또 뜨는 더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얘 둘이를 적어서 가시면 돼요. 시험 때는. 그래서 얘 둘이가 합이 그냥 48,000원에 928만 8천원 일치하면 7점 맞췄다. 그 정도 아니면 에이 몇 점 빠졌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째로 날리는 건 기간을 잘못 쓰지 않은 이상은 통째로 날릴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얘한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604페이지를 펴놓고 회사는 283번.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